저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매일 평균 12시간을 일하기에 칼퇴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연봉, 곧 입주할 아파트, 행복한 가정, 앞으로 좋아질 일들만 남을 것 같았는데요. 어느 날 근무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눈에 플래시를 켜고 보여주니 아이의 눈이 하얗게 반짝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소아 희귀암 기사와 함께 아이 눈에 플래시 터트린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다음날 바로 휴가를 쓰고 동네 안과를 갔지만 31개월 된 아이는 어떤 검사도 불가능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절박했던 날이 없었어요. 서울 모든 대학병원에 미친듯이 전화를 했고 다행히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망막 모세포종입니다. 저희 부부는 암 환자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눈을 적출하게 될까봐. 다시는 보지 못할 수 있는 아이의 두 눈을 담기 위해 함께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목표는 단 하나 생존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일을 그만둔 뒤 아이 케어, 저는 아이 병원비를 벌기 위해 회사로 갔습니다. 강제로 수면제 투약하기, 전신 마취 후 24시간 이상 금식, 항암 후 새벽에 응급실 가기, 저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버느라 아픈 아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요. 1년간 항암이 지속되었고 암이 재발되진 않았지만 종양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안구 적출만이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10년 뒤에는 아이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의 전부입니다. 돈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 우리 아이 다 받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투자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처음이라 지식이 없어서 결정이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픈 아이를 둔 워킹맘 가장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광명 집을 잘 산 게 맞을까요? 광명 재개발 사신 것 같아요. 입주까지 4년 남아 있고요. 차라리 팔고 서울 더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퇴직까지 길어도 10년일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우선시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게 좋을까요? 자산은 부동산 6억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현금이 약 8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아내분이 돈을 잘 버시네요.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시고 지출은 지금은 300만 원인데 따로 얘기를 들은 게 한 달에 병원비만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나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황인 거죠. 저축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첫 번째 질문이 광명집을 사신 거거든요. 광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이님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명은 여기 서울에서 정반대편인 서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광명시라고 위치하고 있어요. 서울이랑 엄청 가깝네요. 그쵸. 금천구 구로구하고 인접하고 있죠. 달라붙어 있습니다. 네, 딱 달라붙어 있고 광명은 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안양에 인접하고 있는데 가장 남쪽 쪽에 보면 이렇게 광명역이라는 데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광명역이 파란선,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하철의 지선이라서 지하철보다는 KTX, 철도가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일직동을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새롭게 택지처럼 개발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전용 84, 한 34평 기준으로 여긴 36평이죠. 한 12억대 정도 가격을 보이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새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광명역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점선이 보이시죠? 신안산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이 지하철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이제 2호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일자리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지게 되는 곳이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철산동, 광명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명 뉴타운. 그리고 새 아파트 들어온다. 여기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 초록색. 으로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7호선이에요. 이 7호선을 통해서 한 30-40분으로 강남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거의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철산역 있고 광명사거리역이 있는데 이 철산역에 보시면 반듯반듯하죠. 그런데 주공 90년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산동은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바뀌고 있고요. 여기에 철산역 옆에 주공, 이 주공 단지들도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될 만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들어오면 이 빈 땅에 반듯반듯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빈 터가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 낡은 빌라 또는 주택들을 없애고 새 아파트로 짓는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광명 뉴타운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규모도 무려 25,000세대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네. 규모죠. 두 개 합치면 3만 세대가 넘죠. 새로 짓는 어. 아파트. 여러분들 판교 들어보셨죠? 분당에. 네. 판교가 약 3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판교만한 게 생기는 거네. 방금 사연 주신 분이 빌라를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광명사거리역 7호선 바로 역세권에 반듯한 부지에 들어오는 광명 재개발 부지예요. 28년 정도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고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즉 히스테이트 그리고 아이파크를 짓는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죠. 좋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울의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고 위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 신도시 이상의 규모를 갖추는 모습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광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광명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곳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3만 세대 새 아파트가 몰려 있으면서 서울 안 혹은 서울 인근을 포함해서 저 정도 규모인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임장 가봤는데 얼마 전에 다 들어오면 여기 장난 아니겠다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명에 대해서 가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개발도 제일 좋은 거 갖고 계시네. 빛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퇴근하신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질문해 주신 게 있으니까 네, 그 질문 보이님이 답을 해주실 거거든요. 네. 그거 듣고 이따가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광명집을 잘 산 게 맞을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신데 정말 좋은 자산이에요. 제가 너무 갖고 싶을 정도고 네, 그 이상 서울에 웬만한 곳 이상 이 정도보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 좋은 곳에 아파트가 바뀔 곳이에요. 그리고 입주까지 4년이 남아있잖아요. 고민이 되시는 게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에 더 좋은 곳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광명역 쪽 역세권이나 롯데캐슬 이런 아파트가 물론 8사 기준이긴 하지만 10여 대가 넘어간 아파트예요. 그러면 더 좋아질 일만 남았고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곳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산을 서울에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보다 충분히 돈을 모으면서 입주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거든요. 가격이 따라갈 거예요. 그 이상으로. 잘 산 게 맞으니까 지키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에 4천, 5천씩 일단 잘 모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들어갈 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자산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걱정하셨구나. 자산이 확신이 없으셨나요? 광명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었어가지고 아직 분양가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더 고민에 빠지고 아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고민이 되시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교점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 광명을 아까 제가 지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위치적으로 서울이에요, 그냥.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일자리에 얼마만큼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광명에서 빛나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때 바로 지하철 도보권이잖아요. 너무 위치가 좋고요. 단순히 새 아파트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새 아파트와 더불어 사람들이 살기 편리한 병원 시설, 상가, 학원가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신도시급으로 바뀌는 뉴타운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점점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갖고 싶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가격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잘 산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고민을 덜 해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설회사들이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조합원들한테도 분담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불안하셨을 거예요. 과연 얼마에 받게 될까. 근데 이거는 지킬 수만 있고 가져갈 수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못 지키는 경우는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빛나님은 월 소득이나 또 가지고 계신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조합원 분양가의 적정성은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같은 평형에 지금 현재 입주가 끝난 그 아파트들의 매매 시세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일단 좋은 집을 하나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산 거라서 네. 잘못 산 거면 아, 어떡하지라는 밤에 잠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싸게 잘 사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자은가 모험님이 답을 해드려 볼게요. 투자를 우선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투자를 하려고 결심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전에는 그냥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열심히 벌면 어떻게든 노후엔 먹고 살 게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암 자체가 또 언제 재발을 할지 어떻게 더 상황이 나빠질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제 남편이 일을 거의 안 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언젠가는 나가게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리고 혹시라도 갑자기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마냥 행복하게만 그렸던 미래가 조금은 두려워지기도 하고 준비를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명집도 고민을 했던 게 이거를 되게 좋은 집에 가서 살아보면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을 것 같은데 더 자산을 불리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무서우시고 또 두려우시고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감히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도 뭔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또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많이 모이는 거는 아니에요. 돈이 모이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광명 입주를 이제 하시는 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게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파트를 하나 잘 버티고 잘 지킨 다음에 또 전세가가 오르면 그 전세를 주고 나오면서 전세 운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투자랑 내 집 마련 두 마리를 잡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명 집 잘 지키고 이걸로 가족의 행복이랑 빛나님의 행복, 그리고 아이까지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리고 제가 이제 빛나님 사연 읽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엄마의 모습을 아이한테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빛나님. 어떤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세요, 아이한테? 저는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지금도 일이 많다 보니까 아이 옆에 잘 있어주지 못하는데, 아이가 커서 더 많은 고민이 생길 때 꼭 옆에 있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전화를 끊고도 빛나님이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의 치료비를 어느 정도는 추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200만 원씩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비요.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노후 대비
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후 대비 자금.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계산해보라고 해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좀 이제 두렵기 때문인 것도 있고 미루게 되더라고요, 자꾸. 근데 네. 사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네. 적어보시는 데부터 현실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인 투두리스트를 정하는 출발점이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10년 동안 어떻게 한번 준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이 집에 들어가셔도 돼요. 전 들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제가 생각하기에 들어가실 때쯤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실 때 전세가가 조합원 분양가를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세는 앞으로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전세를 주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대출이나 이런 거 다 상환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이 남네 라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전보다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인근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시고 그 나머지 목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돈을 굴리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요한 돈이 계산이 된 거를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라는 게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게 빠른 속도로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을 뿐이지. 네. 근데 아마 이거 입주 때 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돈이 되는구나.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걸 느끼실 거거든요.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2015년에 저희 집 옆에 7억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였어요. 서울이었고요. 그리고 네. 그 7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전세가가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을 7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지금 전세를 주고 있으면 분양대금을 다 치르고 나서도 돈이 얼마가 남는 거죠? 3억이죠.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아파트도 제가 보기에 조합원 분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되게 분양가 싸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경험이 없어서 막연하고 불안한 거지 그걸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원래 이런 전망이나 장담 잘 안 하는데요. 제 생각에 조합원 네. 분양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뭐 한 7억 정도 나온다. 그럼 4년 뒤에 여기는 전세가 7억 넘을 거예요. 아마. 이 집이 실거주를 2년을 살았지만 투자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쓰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 치료비가 얼마가 될까 앞으로 우리가 생활비 내가 10년 동안 일하고 은퇴한 뒤에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놓지 않으시면 이런 걸 해나가시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이 들 거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를 못 봤어요. 잘하는 걸 하나도. 제가 어떻게 빛나님 상황에 갖다 대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저도 또 저 나름대로 일반적인 아빠 노릇을 못하니까 마음고생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뭐 뒤집기 하는 거 못 봤어요.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걷는 거 못 봤어요. 뛰는 거 못 봤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집에서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잘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해주지 못했어요. 같이. 왜? 돈 버느라고. 근데 지금 저희 애가 9살이거든요. 저희 애가 저 엄청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요. 같이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키즈카페 이렇게 가보면, 물론 이제 피곤하고 할 일이 많으시겠죠. 근데 거기 계신 부모님들이 애 놔두고 그냥 다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놀아주겠다. 저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들은 저와 다르게 평일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한테 엄마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중요한 건 아이한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떠셨어요?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기대되고 긴장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쁘신데 이렇게 통화 오래 해도 돼요? 아, 네네. 어제 열심히 야근을 또 해두어서 그리고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재발 이야기가 있고 갑자기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막 닥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은퇴하면은 어떡하지? 되게 경제적인 압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월프를 알게 되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너너이님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부동산 되는 공식. 그걸 듣고 이제 월프 사이트에서 추천 도서를 찾았는데 우연히 제가 예전에 사놓고 안 읽었던 책도 있었고 너바나님 책을 사서 봤는데 제 인생에 약간 한 줄기 빛 같았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리고 그 로드맵이 정확하진 않지만 저 길을 나도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이 희망을 품고 살고 있고요. 네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집을 잘 지키시고요. 먼저 내가 도달해야 될 1차 목표는 부자가 아니고 그 전에 내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먼저 계산해보시고 현실적으로 실거주집 말고 투자로 할 수 있을 만한 투자 주택 하나 정도만 일단 목표로 해봅시다. 네, 저는 진짜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10년 뒤에 우리 빛나님한테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시겠죠? 네. 네, 멋진 엄마 빛나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진짜 네. 이분은 목소리에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네. 저 오늘 또 간만에 찐텐으로 했더니 지금 살짝 지금 사라져야 될 신호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